네, 먼저 함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박물관에 있는 어떤 작품이 아무리 귀중하다고 해도 살아있는 작품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지구성 만물 박물관을 누가 하나님 이상 사랑했느냐, 자기의 나라의 박물관 이상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밟히는 민들레 한 포기가 박물관에 있는 신라시대 금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너를 보려내 하나님이 위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서, 사랑을 받던 그 자리에서 사랑을 못하는 나 자신이 미안하다, 부끄럽다 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 위하는 왕이 있다고 할 때, 풀포기도 그 왕을 따라가서 영원 불변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인간입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서 식구님께 반갑게 인사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가정연합에서는 우리 교인들을 신도라고 말하지 않고 식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식구는 한자로는 밥식의 입구,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네,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밥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네, 가족 중에서 딱 한 명의 식구라도 어려움을 크게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 저리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슬퍼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자녀들도,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도 정말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연합에서 말하는 그 식구는 세상의 식구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식구는 일생 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 위하고 또 서로의 위로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의 심정을 그런 가려 나갈 수 있는 행복의 길을 찾았다면 정말 그 식구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가정연합에서 그 식구는 그 의미를 포함해서 더 큰 의미로서 세상을 중심 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중심 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식구입니다. 저희가 하늘 부모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된 자녀들이죠. 네, 그래서 정말 저희는 가족입니다. 같은 부모를 둔 가족입니다. 네, 비록 저희가 서로 안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아니면 오늘 처음 예배 와서 잘 옆에 있는 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옆에 계신 식구님이 나의 아버지와 또 비슷한 연배라면 나의 아버지로 생각해보고, 아니면 나의 딸 나이대와 비슷해보면은 나의 딸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식구님을 대하면서 사랑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우리 혹시 식구님들 중에서 어제 밖에 나가셔가지고 자연을 둘러보면서 가볍게 걷거나 산책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볼까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어제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오늘 좀 약간 흐린데요. 정말 이제 가을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날씨가 좋을 때 사부님이랑 같이 옆에 율동공원 있잖아요. 율동공원 가보니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이 자연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순수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저도 또 최근에 경기도 가평에 LCJ 천연단지를 또 다녀오면서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또 흠뻑 느끼고 했었는데요. 네, 지난주 수요일 23일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과 UPF 세계평화연합 분당구 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친통일 한국을 위한 LCJ 천연단지 순례 및 통일준비 국민위원회 위촉식을 가졌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남북통일을 진심으로 염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었고, 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보면서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힐링되는 그런 마음이 느꼈습니다. 네, 이러한 자연, 정말 내 옆에 오랫동안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에게 그러면 거기서 가장 기억 남았던 아름다운 자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HJ 가평 크루즈와 베고니아 새 정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루즈를 타면서 이 천평호 양옆으로 펼쳐지는 그런 가을 단풍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또 베고니아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새들 또 알파카 염소들과 또 교감하면서 그 자연의 생명력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안 가신 식구님들 계신다면은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해양 폐기물 문제입니다. 혹시 태평양 쓰레기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태평양에 쓰레기섬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뉴스를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I'm sorry, everyone. I think you like it better afterwards, though. Whatever. Oh, man. 네, 정말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심각하죠. 네, 2050년이 되면은 바다에 있는 생명체보다 우리 쓰레기들이 더 무거워진다는 그 과학적인 통계가 너무 암담한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태평양 거기 그 바다 쓰레기 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같은 심각한 이제 피해를 점점 더 겪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오션 캠퍼스라는 우리 해양 활동가의 활동도 보게 되는데요. 저희 YSP의 피스 디자이너의 그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토크 콘서트를 하는 이탈 클럽 프로그램에 나온 영상인데요. 네, 최근 영상입니다. 이것도 한번 짧게 보시겠습니다. 산에만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불이 나고 있습니다. 바다에도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포항 방석리에서 제가 촬영한 사진 영상입니다. 미역과 그 다음에 많은 모자가 그 다음에 전갱이. 실제로 21년도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시기 촬영한 사진 영상을 보면 피해가 정말 심각한 걸 느끼실 텐데요. 바다에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숲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성계 때문입니다. 성계 개체 수가 급증을 했고 그로 인한 이제 해조류 섭식이 과다하게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바다의 숲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오션 캠퍼스는 현 사라지고 있는 바다 숲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오션 캠퍼스에는 해양 폐기물 수거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해양 폐기물 발생량은 14만 헥타르. 하지만 그에 비해서 수거량은 2만 톤에 못 미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어업 폐기물은 동해안 깊은 수심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런 깊은 수심에서 발생하는 해양 폐기물은 자원봉사자들이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항상 2인 1조의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위험 작업 현장에서는 다이버 혼자서 작업을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좋지 않고 폐기물들이 거의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다 보니 어떤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뻘들이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눈을 감고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탁 그물이 목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기가 다 닿을 때까지 숨을 쉬다가 어쩔 수 없이 모든 장비를 벗고 이제 긴급 상승을 했는데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도 저희는 저희만의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하죠. 이 10년 만에 이렇게 동해, 포항의 바다 수심이 정말 이 바다의 숲이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 저도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스스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나는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버렸는가. 또 나는 얼마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리고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조그만 관심을 돌리면 환경오염 뉴스를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온도가 앞으로 1도 더 오르면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가 12%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도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폭염, 가뭄, 홍수 등의 기상현상이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세수면은 매년 3.3mm 오르고 있는데 이는 빙하와 또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지구의 허파로 불리우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훼손된 아마존 숲을 보니까요 1573km 제곱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냐? 축구장 엄청 크죠? 축구장 3,000개에 달하는 그런 산림이 사라지는 크기가 바로 1년 동안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이 아마존이 계속 사라질수록 이 정말 기후 환경이 엄청난 혼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피부로 저희가 더 와닿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전염병입니다. 우리 2020년도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환자들이 연명하는 그런 상황은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현존하는 그런 질병이 장소로 옮기고 관계망을 바꾸고 심지어 변종으로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난생 처음 마주하는 그런 질병, 새로운 질병 바이러스를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지구에 아직 저희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몇 종 있다고 말했을까요? 100만 종. 100만 종 이상이 아직 질병이 저희가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2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2도가 올라가면 이제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되돌리기가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사원초 99%가 소멸할 위험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 바다 생명들의 서식지가 상당히 파괴돼서 인간의 그런 식량 공급에도 이제 영향을 막 미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5년 후가 됐을 때 앞으로 지금보다 5년 후면 0.5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도가 상승하면요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 이제는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폭염, 폭우,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일상이 돼서 많은 지역에 이제 생존하기가 어려운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은 인간이 이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고 또 생태계가 붕괴돼서 심각한 식량 문제가 벌어집니다. 4도가 상승되면요, 세계적으로 사실상 이제 생존 불가능한 곳이 돼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제 물에 잠기고 식수 자원의 고갈로 물 전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5도가 오르면요, 안 들어도 이제 뻔하죠. 기온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다수 생물종이 멸종되고 바로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는 5번째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때가 3번째 대멸종 때인데요. 약 2억 4,500만 년 전에 발생한 페르기의 대멸종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구 온도가 5도 증가돼서 시작되었고 결국 그때 생명체의 90%가 멸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대부분의 환경 전문가에 의하면 오늘날 인류가 그때에 비해서 적어도 10배나 10배나 빠른 속도로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저희는 보다 극단적인 그런 기후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21년 유엔 산하 기후에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는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온난화 현상은 전적으로 이제 인간들이 잘못된 행동이 빚어낸 결과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으로 빚어진 오류로 인해서 지금같이 기후는 물론 자연환경 전체가 훼손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국제사회가 이러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유엔이나 국제사회는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해 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협정을 맺었지만 현재까지 그 실질적 성과는 미약하다고 합니다. 이는 자국 중심주의와 정부 지도자의 환경 문제, 인식 차이에 따라 협정 이해에 그 시기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2년 이집트 샤름 엘세이크에서 열린 제2차,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는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 있으며 우리 발에는 가속기가 달려있다 라고 경고하면서 협력하거나 또는 우리 지구가 소멸하거나 인류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긴박함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 10월 9일날 참 어머니께서도 전국 목회자들을 가평 베고니아 새 정원에서 불러주시고 해주신 말씀, 가장 최근의 말씀이 바로 환경인데요. 네, 한번 그 말씀을, 그때 해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훈련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창조주 하늘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참부모와 함께 지상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천지만물을 쌍으로 지으셨어. 태초의 지구는 아주 아름다워. 당신의 창조한 만물세계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제왕나비의 예를 드는데 3cm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가 캐나다에서부터 멕시코까지 날라온다. 상상해봤어? 그 힘든 여정을 배를 이뤄서 하고 있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자기 부모가 날아온 곳을 날아가고 있어. 타락하지 않은 만물세계는 창조 원리대로 순환되고 있는데 타락한 인류만이 많은 문제를 낳고 있어. 6천년 만에 타락한 인류 가운데 참부모가 탄생이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본래의 창조 환경으로 돌려놓아진 상태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너무도 마음이 아파. 오늘도 동물의 왕국을 받지만은 바닷물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어종이 많이 없어진대. 이대로는 안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국가 복귀, 세계 복귀를 빨리 해야 되겠지. 그래서 모든 정상들 모아서 지구를 살리자. 그래야 되는 거야.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보면서 더 느껴야 돼. 네,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본연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미래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환경오염 문제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의 인간들의 인류의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사회의 개인주의 때문이고요. 나라의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나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자신 우선주의. 우리나라 먼저 잘 살아야 되고, 나 좋은 곳은 나부터 할 거야. 이런 마음
사실 이런 마음이 남의 같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왜 이러한 마음이 갖게 되었을까요? 네, 무엇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네, 제가 참 어머님 해주신 말씀 해독해 보겠습니다. 타락 이후 인류 역사는 무지와 고통 가운데 흘러나왔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성을 축복하셨는데 그 자연을 많이 훼손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 의해서 많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특히 오늘날 기후 변화로 인해 여러분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인류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구의 미래가 없게 되면 인류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 세계 통일가의 축복 자녀들이 지상에 계신 참부모와 함께 이 난무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네, 저희 인간의 무지 때문에 인간이 무지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연도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고통받고 있고 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 고통받고 있고 나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무지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이유를 잃고 목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혹시 이러한 질문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아니 지금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어디서 왔고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네, 이러한 포인트들, 중요한 포인트들을 저희 삶에서 확실히 정립하지 않는다면 인생 살아갈 때 정말 방황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 삶의 진리를 매일, 매 순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힘이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참부모님 말씀 다 함께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세계는 성도덕의 논란과 가정 파괴 그리고 대주의 팽개로 심각한 인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환경 오염과 보배들은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는 어느 때보다도 남과 더불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실천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만물과 자연을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환경보호 운동이 절실한 때입니다. 특히 이 운동들은 종교인들이 출석해야 합니다. 네, 가정연합에서는 이 자연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인륜적인 대안으로 자연 친화적인 이성교육, 즉 인간과 자연의 연체관계 회복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주의 궁극적인 원인, 제1원인자로부터 저희 출발한 인간과 자연은 그 근원을 놓고 볼 때 모두 한 뿌리에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창조된 결실입니다. 우리가 환경 위기에 대응할 두 번째 원칙은 공생공영, 공의의 세계관에 의한 환경 보호, 보존, 보건 활동입니다. 네, 공생공영 공의는 참부모님께서 강조해온 사상으로 창조주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서로 위하여 살자라는 것을 핵심 가치로 하는 하나님주의 사상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참부모님께서 창간하신 세계일보, 워싱턴 타임스, 그리고 색가의 리포 등의 언론사들은 이제 참부모님의 이러한 환경 평화 이념을 바탕으로 기후 및 환경 그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는 표정 국제 세계 표정 국제 환경 평화 재단을 설립하시어 환경 보호를 운동으로 퍼져나가게끔 격려하고 계십니다. 또한 국제과학통일회의를 부활시키고 그 후 과학과 신에 관해서 국제회의를 창설하여 그런 재래과학과 첨단과학을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이 창조주의 참사랑을 실천하고 자연과 교감하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차원 높은 인간과 그런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과학과 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청년 식구님들은 과학에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아닙니까? 이 과학기술과 인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
과학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인류에게 쓰임새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네, 과학기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주신 그런 축복의 도구이니 저희가 누리고 있는 과학기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저희가 주변 환경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한번 이 말씀 좀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자라고 있는 미미한 풀 한 포기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자라고 있는 나무 그루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내적 심정의 인연을 통한 사정이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초보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뛰놀고 있는 어떠한 짐승이나 곤충 혹은 어떠한 조류를 막론하고 이것들이 무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내적인 심정을 통하여 지어졌고 실체의 손길을 거쳐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작! 박물관에 있는 어떤 작품이 아무리 귀중하다고 해도 살아있는 작품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지구성 만물 박물관을 누가 하나님 이상 사랑했느냐, 자기 나라의 박물관 이상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밟히는 민들레 한 포기가 박물관에 있는 신라시대의 금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너를 본연의 하나님이 위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서 사랑을 받던 그 자리에서 사랑을 못하는 나 자신이 미안하다, 부끄럽다 라고 하는 마음을 지니고 위하는 왕이 있다고 할 때 풀 포기도 그 왕을 따라가서 영원 불변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인간입니다. 저희가 본연의 인간으로서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그 과정이 나의 노력이 투입돼서 힘이 될 수는 있지만 정말 보람되고 자연과 동감하면서 인간이 정말 소우주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자연이 저에게 주는 그 소중함,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갔던 주변의 자연일지라도 앞으로는 그 소중함을 느끼고 그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좋겠습니다. 이 풀 한 포기도 하늘 부모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방금 말씀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사랑받아야 할 자연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늘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자연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자연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을 보아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시니라 라는 구절을 봐도 자연 속에 깃든 그런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저희가 정말 잘 헤아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참사랑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와 또 세계평화 여성연합 분당지부가 공동연합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성찬 끝나고 미니 죽깅 봉사활동 딱 30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 주변의 거리를 통솔하면서 또 자연도 보면서 정말 내가 속한 그 지역을 또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초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정신 성찬을 위해서 우리 뒤에 있는 청년들이 아침 일찍부터 여기 와가지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만물들을 가지고 맛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먹을 때, 드실 때 나의 배를 든든하게 해주며 또 나를 또 육적으로도 이렇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에너지를 주는 만물들과 또 밥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 식구들을 위해서 정성껏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런 인사,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